자, 6번 프린트의 표준 정규 분포 한번 해보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규 분포라는 걸 배웠어.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normal distribution의 n의 약자를 쓰고 평균과 분산을 쓴다. 여기서 m은 평균이야, 평균. 그래서 시그마는 표준 편차인데 시그마의 제곱은 분산이 되는 거지, 분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 m은 평균, 시그마는 표준 편차, 시그마 제곱은 분산. 이런 거는 좀 머릿속에 그냥 콱 넣어놔야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를 때 확률 변수 Z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 있던 시그마 표준 편차를 가져오고 여기 있던 평균을 가져오고 거기다 X를 집어넣어 버리면 그 X 값에 해당되는 Z의 값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X를 Z로 바꿔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왜 하는지는 이따 문제 풀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이 Z라고 하는 것은, 자 봐, Z가 뭐였지? Z는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지금 x-m 이거였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Z의 선생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간단하게 그냥 시그마분의 x-m이다. Z는 시그마분의 x-m이잖아. 그래서 이것의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 공식이 이런 거 A하고 B가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렇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A는 뭐야? A는 시그마분의 1. B는 뭐냐면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런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다 튀어나와 버린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자, 여기서 시그마분의 1, 얘가 튀어나와 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2x 하고 뒤에 있는 시그마분의 M, 여기 시그마분의 M, 얘도 튀어나오는 거야, 바깥으로.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 x도 평균이고 m도 평균이야.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평균 빼기 시그마분의 평균, 어때? 얘랑 얘랑 같은 거지. 같은 거. 그래서 같은 거니까 빼면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z의 평균은 0이 된다라는 거야. z의 평균은. 마찬가지로 z의 분산도 구해볼게요, 선생님이랑. z의 분산은 마찬가지로 z가 시그마분의 x-m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공식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A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데 제곱을 붙여서 이렇게 튀어나온다. B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가 곱해져 있어? 시그마분의 1이 앞에 X 앞에 곱해져 있는 거잖아. 얘가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시그마 제곱분의 1로 튀어나오겠지. 그리고 Vx는 그대로 적어주지. 이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공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시그마 제곱이 뭐야? 분산이잖아. 그래서 분산이 약분하니까 1이 된다라는 거죠. 아, 선생님 지금 뭘 보였냐면 Z의 평균이 0이고 Z의 분산이 1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Z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이 Z는 항상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배우냐? 문제 풀면서 한번 왜 배우는지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요놈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이 정규분포에서 자, 평균이 자 10이야. 지금 평균이 10이죠. 그리고 정규분포 곡선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지난 시간에 했죠. 이렇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했어. 정규분포 곡선은. 그렇지? 그래서 10부터 20 사이에 있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넓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 자체가 어렵거든. 굉장히 어려워서 얘를 어떻게 했냐? 표준화라는 작업을 했어. 표준화. 선생님 수업 시간에 휴대폰 충전기 뭐 8핀, 15핀 이런 것들이 C타입으로 지금 변한다. C타입으로 바꾸는 건 표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표준화라는 거야. 어떻게? Z라고 하는 놈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야. 시그마분의 x-m이라는 식에 넣어버리면 Z로 바뀌어버리거든, x가. 그지? 넣어볼게, 선생님이. 그러면 어떻게 돼? P. 자, x가 뭐랑 뭐 사이에 있습니까? 10하고 20 사이에 있죠? 10하고 20 사이에 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Z로 바꿔버리면, 자, x는 Z로 바뀌어버리고, 자, 표준 편차가 5니까, 자, 5분의. 공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공식으로 바꾸는 거야. 이 시그마가 이 5지 5, 시그마가 5. 여기서 선생님 말했잖아 이거. 여기가 시그마고 여기가 m이라 했잖아, 그지? 여기가 시그마 5,
m은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식에다 넣으면 5 마이너스 10. m은 10이잖아. m은 10. 그지? 그랬을 때 여기 있는 x 값 10을 여기다 넣는 거지. x 값 20을 여기다 넣는. 그럼 20에 대한 자, 20에 대한 z값, 10에 대한 z값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지? 이 공식에다 넣은 겁니다. 그대로 시그마분의 x는 10 마이너스 평균, 이것도 20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너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지루하죠? 모를까봐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모를까봐. 자, p.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뭡니까? 0. z. 얘는 계산하면 뭡니까? 2죠, 2. 요렇게 x에 관련된 확률을 이 z와 관련된 확률로 바꿔버리는 거야. 아, 왜 이 작업을 하냐? 그러면 이걸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그림 어떻게 그려? 자, z는 아까 우리가 구했지? z는 항상 평균이 0이야. 항상 0이야. z는 항상 z로 바꾸는 순간 평균이 0이야. 가운데가 0. 0부터 2까지 해당되는 이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죠.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여기 표로 구하는 거야. 이 표로 0부터 z까지인데 이 z가 2일 때 2. 그럼 이 z가 2일 때 2. 2일 때. 그러니까 z가 2일 때의 그때 넓이는 0.477이가 된다라는 거야. 0.477이. 여기가 바로 0.4772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넓이가. 답은 0.477이죠. 0.477이. 자, 왜 표준화를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표준화. 정규분포에서 이것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적분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표준화를 해버리자. 표준화를 해버리면 항상 이런 그래프가 된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항상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물론 이 부분도 적분하기 힘들지만 이 부분은 다행히 수학하는 애들이 다 적분을 해서 이렇게 표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분값을 적분하지 않고 이 표에서 찾아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수학하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때그때 적분하기가 힘드니까 한 가지로 다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그 표준화한 것에 대한 적분값을 미리 다 계산을 해놓는 거야. 그지? 대단하지? 자, 기본 개념 설명은 여기로 다 됐고요. 이제 문제풀이 쉬지 않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갈게요. 지금부터는. 자, 표준화 한번 해보자. 표준화하는 공식은 꼭 외워야 돼. 자, z로 바꿔주고 가운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자, x의 값 0 적어주고 x의 값 15를 적어주는 거지. 맞지? 시그마는 5.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 맞지? 시그마 5. 표준 편차분의 x는 15지. 15 마이너스 평균 여기 10이잖아. 10. 그지? 그래서 이렇게 공식에 넣어서 z 값으로 바꿔준다.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2고, 자,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요것을 그래프를 그려야 돼.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야 한다. 표준 정규분포 곡선은 항상 z는 0이다. 0.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좋아. 그럼 0부터 1까지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자, 여기 보니까 0부터 1까지 1 0.3413. 여기가 바로 0.3413 이렇게 되는 거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넓이는, 자, 이 부분의 곡선하고 이 부분 곡선이 완전 똑같습니다. 정규분포 곡선은 완전 대칭이야, 대칭.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 넓이가 1입니다. 1.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반토막 하면 여기 절반이 0.5입니다. 당연히. 맞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야 돼.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지. 대칭이니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넓이는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해버리면 된다. 자, 0부터 2까지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0.477이죠. 자, 그럼 여기 바로 여기가 0.477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얘는 이 부분의 넓이를 다 더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더하기 이거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해볼까요? 0.477이 0.3413 해서 5, 8, 1, 8, 0.818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도 표준화를 한번 해보자. Z로 바꾸고, 자, 표준, 자, 외웠니? 자, 여기 나와있잖아. 이거 외웠잖아. 5하고 10이었잖아. 자, 5, 평균이 10.
x가 12. 12라는 값을 z값으로 바꿔주라. 이렇게. 자, 그럼 z값으로 바꿔줬더니 이건 뭐가 되는 게요? 5분의 2. 5분의 2는 10분의 4. 10분의 4는 0.4를 의미하지. 0.4.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운데는 항상 0이다. 0.4. 그려주고 0.4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지. 이 부분의 넓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는 표에서 넓이를 구하는데 표에서는 항상 이 부분의 넓이만 알려주는 거야. 이런 부분의 넓이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그럼 0부터 0.4까지의 넓이를 먼저 찾아보자. 0부터 0.4까지의 넓이는 0.1554. 그러면 여기가 0.1554가 된다. 이 말이죠. 다시 적어볼게요. 여기는 0.1554가 된다. 맞죠? 자, 근데 이 절반이 넓이가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전체 넓이가 1이고 이 절반의 넓이는 0.5가 되는 거잖아. 0.5에서 이 부분을 빼주면 되겠지. 맞지? 그럼 0.5에서 쪽을 한번 빼보자. 자, 0.5에서 빼기 0.1554. 뭐 이렇게 해야 편하겠죠? 4, 9, 9, 10. 자, 6, 4, 4, 3. 0.3446. 답은 0.3446이 된다라는 거죠. 됩니까? 자, 어렵지 않죠? 자, z값으로 바꿔보자. 재밌어요 지금. z값으로 바꿔보자. z값으로 바꾸자. z값으로 바꾸자. 자, 5분의 시그마 5였어 아까. 평균이 10이었어. 평균 10. 자, x의 값은 16하고 25. 16, 25. 이렇게 해서 z값을 찾을 수 있다. 계산하면 이거는 5분의 6이니까 1.2가 되고, 그죠? 1.2가 되고 얘는 5분의 15니까 3이 되겠네. 그럼 그림을 그려라. 항상 그림을 그려야 돼. 0, 1.2,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의 넓이야. 이 부분. 1.2랑 3 사이에 있는 넓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야. 자,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0부터 3까지의 넓이를 먼저 표에서 찾을 수 있죠. 0부터 3까지의 넓이를 찾은 다음에 0부터 1.2까지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0부터 3까지의 넓이는 0.49838. 자, 0.4938이야. 그지? 이 부분이 넓이가 0.4938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부분의 넓이만 빼주면 된다고. 자, 이 부분의 넓이는 0부터 1.2. 0부터 1.2는 0.3849. 0.3849를 빼면 되겠다. 됩니까? 그렇죠? 3849를 빼면 된다. 빼면 1, 9, 2, 8, 0, 1, 0.1089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단순 계산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자, 위에 있는 요 파트들이 잘 돼야지만이 밑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잘 하시고, 자, 밑에 파트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어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판매하는 A 메뉴의 무게는 A의 무게가 989다. 자, A라고 하는 거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얼마? 989다. 표준 편차가 얼마다? 11g. 자, 11이다. 표준 편차가. 11의 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A 메뉴를 구입할 때 무게가 1kg 이상인 확률 P를 구하라. 뭐가? A라는 놈이 1kg 이상. 1kg인데 이 앞에서는 g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었지. 그럼 1kg도 g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1000g. 1000g일 확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지. 근데 여기 X로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이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A 메뉴니까 A라고 한 것뿐이에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걸 또 뭘로 바꿔준다? Z로 바꿔준다. 표준화를 시켜라. 표준화. 뭐? 11. 그 다음에 평균 989. 빼기 X의 값 1000. 그죠? 시그마분의 X-M 공식에다 넣어서 구해봤더니 Z가 얼마 이상이더라? 그렇죠. 1 이상이죠. 1 이상.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가운데는 항상 0이다.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이죠.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면 돼? 자, 이 반토막이 뭐라 했어? 0.5라 했어. 반토막이. 이 반토막에서 이 부분을 빼면 되지. 이 부분은 0부터 1까지를 말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반토막 0.5에서 자, 반토막 0.5에서 이 부분 0부터 1까지 있는 이 부분 표에 보면 1까지 넓이는 0.3413이죠. 0.3413.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0.3413이야. 0.5에서
1, 3을 빼면 그게 바로 답이 된다 이 말이지. 그지? 그럼 이거 빼야지. 아유 귀찮아. 0.499 10에서 이게 0.5죠. 그럼 0.3413 빼면 7, 8, 5, 1 0.1587이 바로 답이 되겠죠. 0.1587에 적어주시면 된다. 별거 없죠? 자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서술형 할 때 이런 거 잘 써야 된다 했어요. 이런 거 다 이제 다 써야 되고 마지막 답 특히 이 그림도 항상 색을 칠해서 어느 부분을 그려야 되는지 적어주라 했지. 자 이번에 가보자. 혈당이란 혈액 속에 함유되는 어쩌고저쩌고 혈당의 정상 범위는 비교적 좋은 편인데 70에서 110이 정상 범위다. 그죠? 40대 주민의 혈당을 측정한 결과가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10. 40대 주민을 X라고 한다면 X의 혈당을 40대 주민의 혈당을 X라고 한다면 그 혈당은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항상 이렇게 적는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정상 범위에 존재하는 40대 주민은 몇 프로냐? 정상 범위 안에.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는 거야. 몇 프로냐라는 건 확률을 구하는 건데 정상 범위에 속한 정상 범위는 이거라 했잖아. 이거. 그지? 그러니까 P 뭘 구하라? X가 정상 범위 70부터 110 사이일 확률을 구하라. 이거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얘랑 얘 나왔으니까 방금 했던 문제들하고 똑같은 문제죠? 똑같이 풀면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표준화를 해야죠. 표준화를 해야죠. 표준화. 자, 분모. 자, 시그마가 뭐야? 10. 시그마가 10. 그지? M 평균이 뭐야? 100. 빼기. X는 70하고 110. 자, 70, 110. 이렇게 Z의 값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1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그린다. 적당히 0. 마 3부터 플러스 1까지.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이제 알지? 0부터 1까지 넓이 구하고 여기는 뭐야? 그렇지. 0부터 3까지 넓이랑 똑같다 했잖아. 그렇지? 이 부분은 0부터 3까지 넓이, 이 부분은 0부터 1까지 넓이. 그럼 볼까? 0부터 3까지는 0.4938, 0부터 1까지는 0.3413. 4938, 3413. 그러면 여기가 바로 여기가 0.4938, 여기 0.3413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값을 더해 주시면 답이 되겠죠. 아까 더하지 않았냐? 4938이랑 3 아까 한번 더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477이네. 아니네. 다시 더해볼까? 자, 4938이랑 3413을 더하면 1 올라가고 5, 그 다음에 3 올라가고 8, 0.8351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마찬가지로 적어주셔야 되고 Z로 바꾼 거 적어주시고 답 적어주시고 그림까지 적어주셔야 소술형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200명의 수학 성적은 200명 평균 70점. 자, 수학 성적을 X라고 할게. X라고 하는 거는 평균이 얼마다? 70이고 자, 표준 편차가 15.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거지. 이때 수학 성적이 76.6 이상인 학생. 자, 봐봐. 200명 중에 몇 명이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76.6 이상이 만약에 10%다. 그러면 200명 중에 몇 명이야? 20명이 되는 거잖아. 한마디로 이거는 확률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확률을 구한 다음에 200명 곱하기 확률 해버리면 답이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러면 76.6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구나. 무슨 X가 76.6 이상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이거 최대로 또 표준화해야지. 이 문제가 좀 시시하지? 똑같이 계속 76.6 x 마이너스 m 평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뭡니까?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p z 15분의 6.6 이렇게 되는 거죠? 6.6. 그러면 뭐 이거 소수점 넘겨볼까? 그냥 이렇게. 이거 또 6으로 약분되는데 6, 11 6으로 약분할까? 뭘로 약분할까? 이게 더 편하려나? 3 자, 선생님이 약간 분모를
미안. 자, 다시 해볼게. 자, 분모가 15분의 6.6이거든 지금. 분모를 뭐 10 같은 걸로 바꿔주고 싶은 거야. 10으로 바꿔주려고 하면 3으로 나눠 먼저. 3으로 나누면 자, 2.2, 3, 5. 그렇지? 10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 2를 곱해. 10, 4.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10분의 4.4니까 0.44가 되겠네. 0.44. 그래서 P는 Z는 0.4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걸 되겠네. 맞죠? 그러면 0.44 이렇게. 0.44와 관련된 표의 값이 얼마냐? 0부터 0.44가 0.17이네. 0.17. 그러니까 여기가 0.17이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야? 0.44보다 크거나 같은 거.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럼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그치? 그러면 우리는 0.5에서 0.17을 빼야 되겠다. 맞죠? 0. 그러면 3, 4가 바로 답이 되겠다는 거지. 34%야. 34%. 근데 몇 명인지 물어봤지? 몇 명이야? 미안. 0.33이지. 틀렸어요. 0.33이죠. 34가 아니고 33%야. 33%. 100명 중에 33명. 그럼 200명 중에 몇 명이야? 그렇지. 66명이 되겠지. 66명. 자,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갑시다. 잘 따라오고 있니? 이 파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파트여가지고 여러분이 좀 잘 따라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자, 한번 해봅시다. 정원 30명인 어느 대학 수학과에 수학 수시 모집에 150명이 응시했어. 응시자의 내신 점수와 면접 점수를 더한 총점이 84.7점. 자, X라는 게 점수라 이렇게 수학과에 모집한 때의 점수. 평균이 84, 표준 편차가 7 이렇게 되네. 그렇지? 그렇지? 그때 정원의 1.5배를 1차 합격자로 선발해. 자, 봐봐. 정원이 몇 명이야? 30명. 30명의 1.5배는 몇 명이야? 그렇지. 45명이지. 45명. 30 곱하기 1.5를 해도 되고 1.5. 그럼 45명이 되는 거야. 45명. 그렇지. 그럼 45명이야. 45명. 그러니까 45명을 1차로 선발하려고 그래. 1차 합격자가 되려면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냐 물어보는 거야.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가운데 평균인데, 자, 당연히 합격하려면 이쪽에 들어야겠지. 이쪽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몇 명 중에 몇 명인 거야? 150명 중에 45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뭐라? 다시. 이 부분에 들어가야 돼. 이 부분이 뭐야?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150명 중에 45명 안에 들어가야 1차 합격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뭐니? 자, 이것도 한번 계산해볼까? 이거 5로 약분해볼까? 이것도 3으로 약분해볼까? 아까랑 똑같이 3으로 약분하면 3, 1은 3, 3, 5, 15 3, 50 이렇게 되지? 이거는 100분의 30 0.3이잖아. 그지? 0.3.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0.3인 거죠. 0.3. 그지? 그럼 여기 넓이는 당연히 뭐야? 0.2지. 0.2. 자, 그럼 넓이 0.2. 0.2까지. 자, 미안. 잠깐. 이거 여기를 보는 게 아니지. 미안. 자, 여기 나왔네. 이거는 저 표가 아니고 밑에 여기 단해하고 나와 있어. 아이고. 여기 나와 있지. 넓이가 0.2가 되는 Z값이 나와 있어. 그지? 0.2가 되는 Z값이 여기 Z값이 0.52가 되네. 이 Z값이. 맞지? 그러니까 이 Z값이 0.52를 넘어서야 얘가 바로 1차 합격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건 Z값이잖아.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값이지. X값. 원래 점수 X값. 그러면 이걸 다시 반대로 바꿔주는 거지. Z가 식이 뭐였냐면 시그마면 X 마이너스 M이잖아. 근데 여기서 Z가 뭐냐면 0.52야. 0.52. 시그마는 뭐냐면 여기 7이야. 7. 평균은 뭐냐면 84야. 84. 근데 내가 모르는 거 X값을 찾고 싶다고. X값. 그지? 이 Z값 0.52에 대한 X값을 찾고 싶으니까 반대로 계산하는 거야. 이제 반대로.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84는 7이 넘어가면 7이 14, 75, 35 3.64구만. 3.64. 그 다음에 X가 84점이 넘어가면 87.64가 되구나. 그치? 그러니까 여기 Z값은 0.52인데 이 0.52에 해당되는 X값은 87.64라 이 말이지. 그래서
87.64점 이상을 받아야지 1차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어렵습니까? 할 수 있을 텐데. 자, 보고 모르면 또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줄게요.